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붕괴 사고가 난 지 2주째를 맞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해체된 이후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건물 상층부 수색 활동도 본격화되고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24시간 작업이 진행됩니다. 붕괴 사고 현장 상황을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가 불을 밝힌 채 수색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주간에만 이뤄지던 실종자 수색 작업이 주야간 근무조를 편성해 끊김없이 진행되도록 바뀐 것입니다. 금일부터 주간, 야간 작업이 투입이 됩니다. 주간은 현재 15명이 집중적으로 22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은 18시부터 05시까지 사고 발생 14일째를 맞아 실종자 수색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24시간 작업제로 전환됐습니다. 붕괴 건물 옆에 기울어져 있던 141m 높이의 타워 크레인이 부분 해체되고 주변 옹벽의 안전성도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판단에 따라 어두운 밤 사이에도 작업을 하기로 한 겁니다. 해외 대형 재난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 구조대원 14명이 투입됐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도 지지대 등 안전장치를 보강하며 보조 업무를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와 소방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차원의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도 가동됐습니다. 오늘 오후 첫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색 방안을 마련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층부에 쌓인 잔해물이 많아 여전히 전면적인 수색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습본부는 기존의 구조견들이 반응을 보였던 건물 상층부를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선 곳곳에 쌓여 있는 콘크리트 등 잔재를 없애는 게 우선인데 특히 22층에 있는 콘크리트를 절단기를 통해서 제거하고 27층엔 구조대원들이 드나들 수 있는 진입로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실종자 구조 수색은 물론 정보 제공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은 물론이고 사고 원인을 찾고 대책을 논의해야 할 자문위원들에게조차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실종자 가족과 현대산업개발 기술 실무진이 사고 발생 2주 만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현산이 저희를 우롱하고 계속 이렇게 구조자에게 비협조적이고 관공서들은 그 현산 변명이나 해주고 있고 그동안 가족들이 건물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고 구조 활동에도 소극적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제기하자 건물의 안정성과 구조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 측이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사고 수습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도 정보를 일부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7일 첫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 설계 도면 등 기본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됐던 것과 달리 그 다음부터는 회의가 끝나면 자료를 모두 회수한 겁니다. 적어도 하루 이틀은 우리를 줘야 검토를 하고 무엇이 잘못됐고 실종자들 찾고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뺏어가 버리니까. MBC가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19명에게 취재한 결과 답변한 위원 중 60%는 이 같은 조치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은 현대산업개발에 철근 두께와 콘크리트 강도 등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했지만 회의 자료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다 보니 면밀한 검토를 못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자문회의 석상에서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사고 수습 작업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이걸 소통을 너무 안 한다. 다 이렇게 뺐냐 웃기다. 시에서도 그냥 협조해주라 해보더라고.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자료 회수 결정에 회사가 관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고 광주시는 결정되지 않은 안들이 외부에 공개되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자문단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이후 건물의 구조나 공법 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언론의 요청에도 일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본부 체제를 격상하고 수사 인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이파크 붕괴 사고 수사본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수사본부장을 김준철 광주경찰청장으로 격상하고 수사 인력도 69명에서 89명으로 증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본부는 강력범죄 수사대와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를 중심으로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집중해 조사하고 아파트 인허가 과정과 원하청 계약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잇따른 붕괴 참사에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올해를 광주 건설안전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잘못된 건설 관행을 뿌리 뽑고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실 불법 공사장은 즉시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무리한 공기 단축이나 불법 자재 사용, 불법 하도급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발족해 세부 종합대책을 다음 달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광주 전남에서 오늘 오후까지 46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모레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검사 시스템과 이번 주말로 다가온 설 명절이 확산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에서 벌써 일주일째 200명대 이상, 전남에서도 처음으로 하루 환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면서 그야말로 확산일로. 지난해 11월 1,800명대던 확진자 수는 지난달엔 3,400명, 이달에만 벌써 6,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추세라면 이번 달 말 10,000명대 돌파도 시간 문제입니다. 방역당국이 오는 26일부터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PCR 검사를 하는 새로운 검사 시스템을 광주 전남부터 도입하기로 할 만큼 확산 추세가 거셉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받고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이 되면 PCR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자가진단 키트, 즉 신속 항원 검사의 경우 정확도가 40-50%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큽니다. 검사에서 놓친 감염자가 있을 경우 확진자가 증폭될 우려가 현실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중대본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자가진단 키트는 1,000개. 하루면 다 쓴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PCR 검사와 자가진단 키트 검사가 따로 진행되는 선별검사소 공간을 어떻게 분리 운영할지도 고민입니다.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에게 선제적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하고 설 연휴 잠시 멈춤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새로운 검사 체계와 다가오는 설 명절. 2년이 넘은 코로나19의 최대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사업비 대폭 증가가 불가피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2단계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사비 증액 규모를 놓고선 정부와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첫 삽을 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효천역과 풍암지구, 조선대 일대 등 광주 곳곳에서 진행되는 1단계 공사는 31%의 공정률을 보이며 정상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인 2단계. 지난 2010년 사업비가 확정된 이후 큰 폭으로 물가가 상승했고 설계 변경과 공법 변경 등으로 인해 대폭적인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증액 규모가 15%를 넘으면 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시철도 이 건설 사업의 불가피성과 긴급성 이런 걸 잘 설명을 해서
지난 1월 17일 날 타당성 제조사 면제 결정을 해줬습니다. 문제는 증액 규모입니다. 당초 승인받은 예산은 2조 2,100여억 원. 그렇지만 물가와 임금 상승분만 2,300억 원이 넘고 부지 매입비 등도 크게 늘어 최대 9천억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60%를 부담하는 정부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이 금액의 증액이 과연 적정한 금액이냐는 것은 KDI하고 사업 규모의 적정성 문제는 앞으로 논의를 해서 확정을 하고 광주시는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6개월 안에 협의를 마치고 올 하반기에는 2단계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직원의 올해 임금이 2.5%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해 9월부터 생산에 들어간 광주 글로벌 모터스 직원의 임금을 논의한 끝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5%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광주시와 현대차의 협약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이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정의당 장현주 광주시 의원이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 의원은 일당 독점으로 무너진 자치행정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광주 대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광주의 문을 열겠다며 시민들이 광주 정치의 물길을 바꿔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 지난해 수출액이 427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21년 전남 지역 최대 수출품은 석유 화학 제품으로 169억 달러를 기록했고 석유, 철강, 농수산식품 제품 모두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년보다 58% 증가한 42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수출이 증가한 게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미국 아마존 브랜드관 확대 등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장격리 쌀 수매 가격을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농민과 농업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